안녕하십니까, 이준혁입니다. 한 주간의 야구는 끝나지 않았다. TV에서는 볼 수 없는 야구 이야기 오프 더 야구 23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순철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잘 못 지냈죠. 왜요? 이준혁 게스트를 거쪽에서 만나는 바람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야 되는데 중간에만 만나가지고 저를 은근히 이렇게 얼굴 표정으로 저를 막 디스를 하고 다들 아침 새벽에 방송 한번 같이 했다고 막 피곤한데 왜 이 시간에 의원님은 진짜 그건 지난주 일이잖아요. 지난주든지 어쨌든 간에 하여튼 그날 지난주 방송을 할 때 고쪽에서 중계방송 하고 나서 다들 팬들이 저희 둘의 호흡이 너무 좋다고 재밌다고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그건 이준혁 캐스터 혼자 생각이겠죠. 아니 팬들이 다 그런 많이 올려주셨어요. 이준혁 캐스터에게 희망을 얼마나 이준혁 캐스터가 얼굴로 불쌍하게 보였으면 그런 그 멘트를 달아줬겠어요 팬분들이. 제가 당하고 있는지는 모르시죠 여러분들. 저는 진짜 이준혁 캐스터에게요. 우리 전라도 사투리로 으그덕으그덕하단 말이 있거든요. 뭐 말을 하면 말도 안 타고 막 웃어가면서 그날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자기 얼굴이 뭐 잘생겼다고 나보고 자꾸 왜 등 돌리고 있냐고 보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어쩌라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게스트랑 해설자가 좀 더 정답게 하면 좋잖아요. 아니 충분히 정다워요. 카메라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자기 얼굴을 자꾸 쳐다보라고 그래요. 너무 저한테서 이렇게 등을 돌리고 계시니까 한 얘기였고. 자, 순위 보겠습니다. 이제 8월이 끝나고 9월로 접어들었습니다. 현재 순위입니다. 한 주간 기아 타이거즈가 4승 1패를 거두면서 또 특히 중요했던 삼성과의 주말 2연전 모두 승리를 했습니다. 이제 2위와 6경기 반차로 멀리 도망을 갔고요. 중위권은 또다시 혼전입니다. 두산 KT가 한 경기 차, 그리고 KT와 한화 롯데가 2경기 반차, SSG가 8위로 내려온 가운데 NC도 주간 3승 2패를 기록하면서 아직 중위권 도약을 향한 희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간 순위 한 주평으로 정리해 주시죠. 누가 문어를 잡을 것인가? 어느 팀이 문어가 될 것인가? 문어요? 월드컵 때 문어가 그 팀이 이렇게 딱 이렇게 갔다가 하면 그 팀이 승리했다고 올라갈 팀을 정해주던 그 문어요. 딱 그런 식 같아요. 그게 누가 알겠어요? 노스트라다무스도 모를 것 같아요. 이거 누가 알겠습니까? 기아 빼놓고는 2위부터 5위도 누가 할지 모르겠고 2위도 지금 삼성하고 LG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정말 오리무중해가지고 저는 어떤 사람이 이거를 점지할까? 5위를 누가 또 지금 4위하고 3위하고도 지금 달라붙었습니다. 두산이 지금 지난주에 2패를 하면 롯데에게 2패를 하면서 그러니 순위를 어떻게 정하겠어요? 노스트라다무스도 안 되고요. 문어가 결국은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 문어가 가서 이게 탁 건드리는 팀. 기아 빼고. 기아는 빼야죠. 기아는 조금 멀어졌고. 기아는 이제 뭐 페넌트리에서 1위 하는 것은 다른 당상 같고요. 그럼 저보다 또 기아 팬들은 또 쳐친다 할지도 모르겠는데요. 제가 다른 건 이 밑에 2위부터 밑에까지는 못 맞출 수 있어도 기아는 맞출 수 있습니다. 이순철 의원이 시즌 내내 사실 기아가 좀 위기를 겪을 때도 대세는 지장 없다고 계속 또 얘기를 해오셨기 때문에 게스트님 감사합니다. 항상 그 부분에서는 좀 그 부분은 게스트가 필요하군요. 조지 의관 계속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기아가 그래요. 좀 저를 좀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PR을 좀 해주세요. 안 되는 거 갖고 자꾸 옆에 앉아서 으그덕 이렇게 달라들고 으그덕이 뭐죠 도대체?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틀리는 건 제가 잘 묻어드리고 맞히는 건 제가 잘 또 돋보이게.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순위 싸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주간 베스트 라인업 보겠습니다. 한 주간 각 포지션별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들입니다. 먼저 선발 투수 삼성의 코너 화요일 키움전에서 9이닝 11탈삼진 완봉승을 거뒀습니다. 구원 투수는 기아의 전상현 3경기에서 1승 2홀드 무실점. 포수는 LG의 박동원 금요일 경기에서 4안타를 폭발시켰습니다. 1루수입니다. 삼성의 박병호 홈런 4개 터뜨렸죠. 주간 홈런 1위 11타점으로 타점도 1위입니다. 2루는 기아의 김선빈 주간 6할 5푼의 타율로 타율 부문 1위였습니다. 3루는 롯데의 손호영 선수 주간 5할 타율에 홈런 2개를 기록했습니다. 유격수는 기아 박찬호 토요일 5타점 경기 포함해서 주간 10타점 쓸어 담았습니다. 외야수입니다. NC의 권희동 일요일 결승 홈런 포함해서 주간 7안타 5타점. KT의 로하스 주간 5경기 중에 4경기에서 멀티히트를 기록했습니다. LG의 홍창기 주간 9안타에 무려 13출루를 해냈고요. 자, 지명타자는 NC의 데이비슨 선수 홈런포 재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즌 100타점도 돌파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간 최고의 코칭 스태프 김태형 감독, 롯데 김태형 감독이 개인 통산 감독 700승, 여기에 팀의 주간 5승 1패를 이끌었습니다. 자, 한 명 한 명 또 말씀을 해주시죠. 선수들 이야기하기 전에 김태형 감독 벌써 700승 했어요? 예. 더 가운데서 맨날 군것질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벌써 5위하고 2개는 반차로 좁혀들었네요. 오, 그래서 오늘 김태형 감독이 지도자로서는 여기 베스트9의 지도자로 선정이 됐군요. 지난주에 롯데가 뭐 가장 또 성적도 좋았고. 저는 김태형 감독 카메라 비추면 맨날 그 이닝 중간중간마다 군것질만 하고 있던데 벌써 5위를 2경기 반차로 지금 따라붙었고 700승을 했네요. 예. 정말 축하합니다. 그런데 예. 군것질 좀 그만하세요. 너무 군것질 많이 하면 별로 안 좋아요. 치아에도 안 좋고. 그거라도 뭔가 이렇게 푸는 게 있으셔야 스트레스 그렇게 해서 이제 스트레스를 풀고 그러니까 먹는 거 좋아하는 분이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제가 그 이닝 중간에 군것질 많이 하시고 하나가 농담이고요. 하여튼 롯데를 지금 그 5위하고 2경기 반차까지 최하위에서 이제 끌고 올라와서 했는데 김태형 감독이 보니까 투수 야수 쪽에는 이제 어느 정도는 베스트 나인업이 이제 딱 그 내야수도 그렇고 외야수도 그렇고 딱 세팅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중계방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투수 쪽에서 제가 지난번 고척 방송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나 공격적으로 투구를 할 수 있도록 팀 문화를 바꿔주느냐 그 숙제만 남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김태형 감독이 역시 두산에서 같은 노하우를 가지고 팀을 잘 끌고 오고 있고 잘하고 있다. 군것질만 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우선은 선수들은 코너 선수입니다. 코너 선수가 좀 예민해서 물론 그 모든 외국인 투수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스트라이크 존과 지금은 ABS로 하니까 관계가 없는데 스트라이크 존과 마운드 그 흙이거든요. 예. 그 흙을 외국은 딱딱한데 우리 거는 좀 푸석푸석 해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는데 우리 그라운드가 투수 마운드가 최근에는 그렇지 않는데 코너 선수는 유독히 그렇게 예민한 반응을 많이 보였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초반 성적이 좋지 않아서 교체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원성이 많았었는데 변신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구가 코너 선수는 한국에 와서 엄청나게 많이 늘어가지고 지금 이런 투구를 하면 그러니까 지난번 고척에서처럼 투구를 한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다시 메이저리그로 돌아가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코너 선수의 변화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코너 선수가 우리가 오바소를 알고 있지만 약간 쓰리쿼터는 더 쓰리쿼터 제가 볼 때는 거의 사이드암에 가깝습니다. 팔각도가. 그러니까 무브먼트가 심해졌어요. 심해졌기 때문에 거기서 심해진 가운데서 볼 스피드까지 140km 후반대를 기록하니까 타자들이 정타시키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움직임이 많으니까 그만큼 변신에 큰 성공을 했고 코너 선수가 이런 활약을 했기 때문에 삼성이 지금 안전하게 2위까지 치고 올라가고 있다. 1위를 위협하고 있지만 지난주 기아에게 2경기를 내주면서 조금 더 멀어졌는데요. 그러나 코너 선수의 활약은 대단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 포스트 시즌 남은 경기에서도 코너 선수의 역할이 클 것이다라는 예상이 듭니다. 손호영 선수입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오늘 손호영 선수 도대체 몇 년 차냐고. 저는 한참 오래된 줄 알았어요. 손호영 선수가. 그런데 이제 일단 5년 차뿐이 안 되더라고요. 4년 동안 LG에서 2군에서 그런 선수가 썩고 있다 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2군에서 어떻게 두각을 나타내는 건 있었는데 이 신의 한 수가 되어가지고 롯데로 왔는데 손호영 선수가 저런 선수였구나 하는 것을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야구 팬들, 모든 야구인들, 야구 선수들에게까지도 아마 새로운 선수로 보였다고 봅니다. 아마추어 때 야구를 잘했다는 저도 들었는데 그건 아마추어 때 얘기고 프로에 와서 4년 동안 두각을 못 나타내고 퓨처스에 있었는데 이 롯데에 와서 손호영 선수가 이런 선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논하지 않겠어요. 워낙 중경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래서 트레이드는 정말 필요한 것이구나. 아직도 숨은 진주들이 퓨처스에 있는 선수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2차 드래프트 같은 것을 좀 활발하게 해서 이런 숨은 진주들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 성적과 관계없이 손호영 선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지난주까지 활약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대단한 활약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것이 꾸준하게 모든 선수들에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인데 이 모습이 꾸준하게 부상당하지 않고 꾸준하게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반짝해서는 안 되니까요. 그럼요. 반짝하는 선수는 대한민국의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도 나올 겁니다. 그런 선수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데이비슨 선수입니다.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코너 선수가 이 손동작이 이게 동작이 커가지고 빠른 볼에 자꾸 이렇게 헛스윙하고 속고 막 이래서 빠른 볼이 좀 약점이 있다. 조금 볼이 빠르면 의도적으로 높은 볼을 던져서 삼진을 잡아내더니 헛스윙을 유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날 앤더슨 선수가 볼이 너무 빠르니까 투나싱이 됐는데 네. 그냥 유인구 필요 없이 그냥 높은 볼 던져야 되는데 그 높은 볼을 홈런을 쳐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무색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역시 투나싱 이후와 전과의 그 스윙이 데이비스 선수가 그렇게 대처를 한다고 한다면 다르게 하기 때문에 지금 30학기로 홈런 선두를 하고 있는 건 원동력이 아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SSG에 나와서 그 앤더슨 선수의 그 높은 볼을 홈런을 때리고 난 이후에는 이제 데이비스 선수에게는 스트라이크 던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빠른 볼이든지 스트라이크 던져. 될 수 있으면 유인구를 던져요. 그래서 끌려 나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스트라이크를 던져가지고는 이제 승부가 안 될 정도로 자신감이 확 붙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약점을 자신감으로 극복을 하면서 이제는 투수들이 그만큼 어렵게 승부를 할 수밖에 없는 선수로 완전히 변해버렸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박찬호 선수입니다. 박찬호 선수는 야구가 조금씩 천천히 한 단계씩 진화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특히 공격에서 굉장히 기복이 있는 타격을 했었는데 그 기복을 점점 줄여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투나싱 이후에도 자세가 무너지는데 어떻게든 맞추려고 해서 거기서 또 안타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3할이 넘는 타격을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박찬호 선수를 보면 항상 얘기를 할 때 수비를 조금 더 차분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차분하고 안정되게 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수비를 10번을 하는 데 있어서 2번은 파인플레이, 2번은 그냥 이렇게 평범한 것을 잡아내고 그런 다음에 또 2번은 에러하고 막 이렇게 기복이 심한 것을 하면 좋은 유격수가 되지를 못합니까? 어느 타구든지 10번을 수비를 하면 파인플레이를 안 해도 되니까 그 10번의 타구를 차분하고 안정적으로 수비를 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그 넓은 수비폭을 이용을 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유격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평을 해드리면 아마도 박찬호 선수가 글쎄요 이 오프 더 야구를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다고 한다면 조금이라도 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물어야 또 하는 거죠. 이준혁 캐스터가 물으세요. 네. 아니 진행을 지락펴락 하시네요. 예. 아니 MVP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또 역할을 제가 뺏어간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또 캐스터 역할까지 뺏어간다고 그러면 저도 구박하면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이런 것도 챙겨주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저를 은근히 죽이는 거예요. 그럼 생년 제가 안 챙겨주는 거잖아요. MVP. 저녁에 밥도 제가 사줬잖아요. 감사합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와, 너무하네. 네, 주간 MVP 발표해 주시죠. 박병호 선수죠. 박병호 선수. 예. 홈런을 4개나 때려줬어요. 예. 말로 홈런도 있었고. 네, 말로 홈런도 있었고. 몇 타점입니까? 11타점입니다. 예. 그러니까 에이징 커브다라는 이야기를 박병호 선수에게 가장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에이징 커브는 추락하는 것이 아니고 비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박병호 선수가 딱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기복이 지금 아직도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처럼 해준다고 한다면 삼성 타선에 큰 힘이 되고 큰 힘이 앞으로도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박병호 선수를 MVP로 선정한 큰 이유입니다. 이렇게 박병호 선수가 과거에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과거의 모습으로 변해간다는 것은 참 고무적이고 좋은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MVP는 박병호 선수입니다. 예. 단기전에 이제 가면 삼성이 또 그렇죠. 박병호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그렇죠. 상대 투수에게 또 확실한 위압감을 줄 수 있는 타자잖아요. 거기에 또 구자욱 선수가 좌타자고 디아즈 선수가 좌타자잖아요. 그런데 우타자인 박병호 선수가 이렇게 활약을 해주면 좌우 밸런스가 딱 맞아서 상대 감독이 투수 교체를 해가고 하는 것도 굉장히 까다롭고 힘들 거예요. 네. 호흡이 잘 맞네요 둘이. 이제 인정해 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주간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이준혁 캐스터를 평생 인정 안 하는 걸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저 인정해요. 드물게. 미래 해설위원도 해보고 싶다는데 제가 그거 인정 못 하겠습니다. 아니 해설위원은 제가 해보고 싶다고 한 게 아니라. 그래도 이준혁 캐스터는 좀 나아요.
해설만 하고 한다고 했으니까 정우영 캐스터는 감독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낫죠 이재 캐스터는. 정우영 선배가 감독을 하면 제가 옆에서 수석 코치 하겠습니다. 진짜요? 네. 정우영 캐스터의 입장도 들어봐야죠. 아 그러네요. 그렇죠. 예 그러네요. 맞잖아요. 정우영 캐스터가 뭐라고. 아 저를 원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당연하죠.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원하지 않죠. 당연히 안 원하죠. 다음에 한번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주간 이슈. 자, 첫 번째입니다. 일단 순위 싸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강 싸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지금 뭐 기아는 조금 이제 많이 멀어졌고 2위 삼성과 3위 LG도 뭐 아직 2, 3위까지는 엎치락뒤치락 할 수 있는데 이제 4위부터 지금 8위 SSG까지 두산, KT, 한화, 롯데, SSG가 4경기 차 안에서 지금 아주 접전 매주 뭐 엎치락뒤치락 상당히 순위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4위 두산도 사실 지금 안심할 수 없는 자리예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KT하고 한 경기 차잖아요. 네네. 어떻게 안심을 해요? 그러니까요. 네. 경기가 지금 몇 경기 남았습니까? 15경기나 남았는데. 두산이 15경기 남았고 KT가 17경기 남았는데 안심 못하죠. 그렇죠. 네. 여기에 상대적으로 좀 경기가 많이 남은 편인 한화 22경기 남았고 롯데 23경기 남았는데 자, 요 두 팀의 5강 진입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지금 점쳐지고 있거든요. 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5위하고 2경기 반 차이니까요. 충분한 가능성이. SSG도 NC에게 2경기를 내줘서 조금 멀어진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5위하고 3경기 차이 안 나요. 그렇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문어 이야기했던 거예요. 예. 모든 팀이 사실은 긍정적인 어떤 가능성도 있고 또 위험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일단 한 팀 한 팀 얘기를 해보죠. 두산 베어스 지금 일요일 경기 롯데와 12회 연장까지 가서 또 패하는 것도 상당히 좀 뼈아팠고 지금 불펜들이 좀 소모가 많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장담할 수가 없는 지금 상태잖아요. 두산이 지금 글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결정적인 요소에서 지금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선발 투수들이 우선 좋은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예. 사실은 어찌 보면 곽빈 선수가 지금 제 1선발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두산 베어스. 네. 근데 곽빈 선수가 나가는 경기에 무조건 승리를 해야 되는데 곽빈 선수의 투구 내용이 들쑥날쑥 간단 말이에요. 그게 곽빈 선수의 가장 큰 약점인데 그 약점을 좀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시즌 내내 그 모습이 어쨌든 좋을 때는 엄청나게 좋고 좋을 때는 메이저리그를 가도 통할 수 있는 그런 볼을 던지다가 또 어쩔 때는 전혀 엉뚱하게 투구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투수들에게 선발 투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선발 투수들 때문에 불펜 투수 가부가 걸려 있고 김태균 선수가 그래서 막 멀티닝을 벗어나도 더 많은 투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걱정이 많습니다. 두산이 그런 부분에서 거기다 또 공격이 기복이 좀 심하단 말이에요. 강승호 선수도 그렇고 김지한 선수도 그렇고 양의지 선수만 조금 안정적으로 타격을 해주고 있지 양석환 선수도 기복이 좀 심하고 제러드 선수. 제러드 선수도 사실은 기복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쑥날쑥 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경기력까지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승패에 영향을 미치는 바람에 두산이 이렇게 어려운 지금 순위 싸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다음 이제 KT인데 네. KT는 뭐 지금 5위까지 올라오는 과정은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역시나 이제 남은 17경기 정도 지금 17경기 남았는데 선발 운영을 어떻게 해나갈지도 상당히 궁금한 팀이고요. 네네. 네. 근데 KT 위즈는 이제 이강철 감독이 지난주에 보니까 경기를 잡아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확실하게 구분해서 지금 하고 있고 우선은 야수들이 우승의 경험이 최근에 있어서 그런지 경기를 풀어나가는 능력들이 조금씩 안정되게 보고 있습니다. 그 요소에 노아스 선수의 그 맹활약이 KT 위즈를 지금 5위 안에 순위를 끌어올려 놓고 좀처럼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에 고영표 선수가 물론 올 시즌에서 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ABS에 조금씩 적응해 가는 것 같아요. 따끈따끈한 투구를 하지 않고 그 ABS의 스트라이크 존을 좀 이용해 가면서 투구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 지금 김민 선수와 박영현 선수까지 넘어가는 이 불펜진들이 굉장한 힘을 발휘해주고 있어서 강하죠. 그래서 KT 위즈가 야수들의 어떤 경험 또 김민과 박영현 선수의 그 불펜진의 힘 이런 점들이 이기는 경기를 확실하게 잡고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감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다음 이제 한화와 롯데 이 두 팀이 8월에 상당히 높은 승률을 기록하면서 지금 치고 올라와서 이제 5강을 위협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는 우선 투수진이 지금 5강 싸움을 하고 있는 팀 중에서 가장 좋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선발진도 그렇고 불펜진도 그렇고 힘도 있고 빠른 볼을 던지는 투수들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하나의 최대 약점은 디테일이 좀 약하다.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KT하고 맞붙어서 경기를 했는데 결정적으로 에이아에서 내야를 봤던 김태현 선수가 네. 미스를 한 바람에 그것이 빌미가 돼서 경기를 결국 내주고 말았거든요. 거기서 점수 차이가 확 벌어지면서, 그러니까 그런 세밀한 플레이, 또 선수 스스로가 경기를 함에 있어서 감독이 개입하지 할 수 없는 곳에서 경기를 풀어나갈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이 돼야 하나가 강력한 투수진을 앞세워서 5강 싸움에 끼어들면서 포스트진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런 디테일한 야구가 안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강력한 투수를 가지고 있어도 결정적일 때 야수 쪽에서 내야수에서 특히 뭐 미스가 나온다든지 타석에서 그러니까 진루타를 쳐야 되는 상황에서 진루타 치지 못하고 번트를 대하는 상황에서 희생 번트를 해주지 못하고 이러면서 경기가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나타나 줘야 된다. 그러면 충분히 5강 싸움에 강력한 투수진이 있기 때문에 5강 싸움에 가장 유리한 팀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투수진을 앞세운 하나가 있다면 또 롯데는 이제 타선의 힘을 앞세워서 그렇죠. 올라오고 그렇죠. 있는데. 그러니까 롯데는 지금의 공격력을 그대로 유지해서 가면 되는 거고요. 문제는 이제 투수진인 거죠. 예. 그러니까 반지 선수는 뭐 역할을 잘해주고 있는데 일커슨 선수가 구종이 단조로워가지고 힘이 떨어지면 좀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커슨 선수도 공격적인 건 좋은데 너무 공격적이다. 박세웅 선수하고 좀 전혀 다른 모습이란 맞아요. 말이에요. 네. 그런데 박세웅 선수가 최근에 한두 경기 보니까 공격적으로 투구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변해간다고 한다면 일커슨과 박세웅 선수의 역할이 커지면 커질수록 또 그 역할을 커질 만큼 해주면 롯데는 강력한 공격력을 앞세워서 충분히 5위 싸움에도 5위 싸움을 할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마지막으로 지금 좀 떨어져 있는 SSG인데 SSG가 5위 안에서 잘 버티다가 최근 이제 마운드도 조금 흔들리고 있고 예. 좀 분위기를 다시 바꿔야 되잖아요. SSG 전체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좀 가라앉아 있는 SSG. 예. 오늘 지난주에 보니까 예. SSG가 지금 최지훈 선수가 빠졌고 주말에 박성환 선수도 빠졌는데 그 에레디아 선수를 타순에 이렇게 배치하는 것을 보면 이승용 감독의 고민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전진 배치 선두 타자로 내놓으면 테이블 세트에 갖다 놓으면 뒤쪽 중심이 헐거워져 버리고 중심으로 갖다 놓으면 앞쪽 테이블 세트진이 헐거워져 버리고 그게 이제 최지훈 선수가 빠지고 박성환 선수가 빠져서 지금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어떤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타순이. 네네. 거기에다가 지금 선발들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불펜에서 좀 약간 오늘 지난주에 문승훈 선수 나와서 내용이 좋지 않았고 결국은 불펜이 문승훈 선수와 노경훈 선수가 좀 해줘야 되고 조병헌 선수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그 역할을 오늘 지난주에 문승훈 선수 하는 역할을 투구하는 모습을 보니까 좀 불안불안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불안불안한 것을 공격으로 조금 상쇄해 줘야 되는데 롯데처럼 SSG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가라앉아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분위기를 바꿔야 되고. 이순철 의원이 보시기에는 두산, KT, 한화, 롯데, SSG 중에 이제 두 팀이 올라갈 텐데. 네. 네. 문호에게 물어보세요. 예상은 불가능하다. 네. 근데 어떻게 알아요?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뭐 이름을 바꾸고 가요? 순수스트라 다무스로? 그럴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럼? 그리고 또 만약에 제가 여기서 누가 한 팀을 하나 지명을 했어요. 그러다 안 됐어요. 그럼 저 새끼 알지도 못하면서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왜 사서 욕을 먹어야 되냐고. 이런다니까요. 저는 왜 사서 욕을 먹게 만드냐고.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든든한 국대 뒷문입니다. 일단 진기록이 나왔습니다. 박영현 선수, KT의 박영현 선수가 20년 만에 나온 대기록입니다. 10승 20세이브, 한 시즌에 10승 20세이브를 기록한 역대 윤석환, 송진우, 선동열, 구대성, 이상훈, 임창용, 진필중, 임창용, 노장진, 조용준 이렇게 딱 10명이 기록했던 10승 20세이브인데 야, 이 기록 보니까요. 예. 우리 해설위원 구대성 의원 완전 고문팔이네요. 18승 24세이브를 했어요. 96년도. 우리 역대 장명부 선수하고 선배하고 비슷하네요. 뭐예요? 18승 24세이브. 이거 완전 고무팔이지 우리 구대성 의원. MVP 받았던 아마 시즌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예. 그렇죠. 이때는 뭐
거의 이제 중무리 시절이니까. 예, 그렇게 10승을 넘게 하고 세이브를 20세이브를 넘는 해가 90년대가 가장 많네요. 그렇죠. 예. 예. 사실 현대 야구로 오면서 이제 분업화가 잘 이제 그렇죠, 다 그렇죠. 이루어지면서 요거는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는 기록일 줄 알았는데 박영현 네. 선수가 두 자릿수 승리를 해버렸습니다. 네. 사실은 세이브 기회보다는 이제 뭐 동점 상황이나 뭐 조금 이제 8회에 투입되는 경우도 많았고 박영현 선수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승수도 자연스럽게 많이 쌓였는데 어쨌든 10승 22세이브에 지금 3.38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는 박영현 선수. 이거 뭐 대기록 맞죠? 네, 맞죠. 네. 그러니까 글쎄 분업화된 시대에서는 이런 기록이 될 수 있으면 좀 마무리 때 무리가 되니까 예.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제가 아까 그래서 90년대 가장 많이 나왔다고 했는데 예. 그때만 해도 이제 분업화를 조금씩 이제 이렇게 정착해 가는 그런 시기였어요. 네. 예. 그런데 2000년대 들어와서 완전 분업화가 됐는데 2000년대에는 딱 두 번이 있었는데 그 외에는 다 90년도, 80년대 딱 한 번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글쎄요. 뭐, 박예영 선수 개인적으로는 큰 대결을 세웠지만 결국은 이것이 자꾸 잦아지면 오히려 경기 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네. 부상을 당할 염려들이 많아서 확실하게 분업화가 좀 돼줘야 되겠죠. 네. 박영현 선수도 사실 마무리로 시작한 이제 첫 시즌이었는데 시즌 초에 좀 고생도 많이 했고 그렇죠. 예, 예. 좀 우여곡절이 있었고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박예영 그래도 선수 투구 보면 뭔 생각나요? 공이 진짜 쭉쭉 간다는 느낌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미리 해설자가 결국 그 정도 표현이 안 돼요? 공이 쭉쭉 간다는 일반 팬들도 다 해요. 그렇게 이야기. 저는 그냥 일개 캐스터니까. 예. 해설자 안다고. 제가 언제 어떻게 제가 볼 해설자를 때는 합니까? 예. 박예현 선수를 보고 있으면 네. 우리가 그 뭐죠? 이게 비행 접시 날리잖아요. 그럼 이렇게 쭉 계단을 꼭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그 강아지들 물어오라고 이렇게. 왜 여기 쭉 던지면 쭉 이렇게 네네. 밀려가잖아요. 그 어렸을 때 그거 해봤어요? 강에서 돌 이렇게 하고 탁 던지면 물수제비요? 예, 예. 그거 물수제비라고 해요? 예. 역시 고급스럽네요. 물수제비. 그런데 그걸 뭐 몇 번 튕기면 누가 이기냐 이런 거 하잖아요. 네네네. 박예현 선수는 볼 던지고 딱 그런 식이에요. 축축축축 이렇게 가는 거. 가라앉지 않고 그냥. 예. 그럼 막 야 내가 5번 튕겼다 뭐 3번 튕겼다 이런 어릴 때 그거 하잖아요. 네. 박예현 선수 딱 그 저 공이 쭉쭉 간다는 거랑 비슷하네요. 그래도 저처럼 이렇게 비행 접시와 조금 더 비유와 아까 금방 물수제비. 물수제비 이야기했어요. 물수제비 하는 거 전혀 표현이 다른 거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이 말로만 단어로만 쭉쭉쭉 하는 것과 어떤 사물을 놓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 전혀 다르죠. 역시 베테랑 탑 클래스 해설자의 표현법은 또 다르네요. 예. 그리고 또 한 명 있습니다. 김태견 선수죠. 예, 김태견 선수가 고졸 신인으로서 올 시즌 바로 뭐 마무리까지 맡아서 지금 17세이브 벌써 기록을 했고 고졸 신인으로서는 이미 뭐 최다 세이브 기록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김태견 선수도 이제 장차 국가대표 또 마무리로서 활약을 할 선수인데 올 시즌 정말 대단하죠. 정말 대단합니다. 오히려 나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저렇게 많이 던지다가 부상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될 정도로 상당한 지금 그 재능을 보여주고 있고 나승현 선수 이후에 지금 나승현 선수는 약간 3쿼터란 말이에요. 그런데 김태견 선수는 정통 오바스로운데 정말 그 볼의 그 무브먼트라든지 볼의 움직임, 볼의 수직 무브먼트가 19살 선수가 과연 저렇게 투구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특히 선수들 사이에서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특히 타자들 타자 안에서 들어가서 타격을 할 때 전혀 감지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속도에 대해서 그만큼 강력한 볼을 좀 던져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이닝이 많아지고 투구수가 많아지고 난 이후에라도 이 모습이 그대로 좀 유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또 다시 힘이 떨어지고 하면 그러니까 역대로 그건 뭐 과학적인 거니까요. 어릴 때 너무 많이 던져가지고 그 스피드를 꾸준히 유지하는 선수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관리 잘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 좋은 재능을 좀 꾸준히 살려서 잘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박영현 선수하고 김태균 선수를 보면 혹시 좀 떠오르는 선수가 있으십니까? 저는 박영현 선수는 딱 과거 선동열 선수하고 비슷합니다. 낮은 상태에서 수평 무드로 이렇게 가다가 선동열 선수는 요즘 이야기하는 스위퍼, 폭이 굉장히 크면서 그렇죠. 빠르게 꺾이는 그 볼을 던졌다고 한다면 박영현 선수는 그 수평 무드에서 체인지업을 많이 던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선동열 선수는 각도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박영현 선수는 체인지로 이렇게 선동열 선수와 박영현 선수가 약간 흡사하다. 그 수직 그러니까 그 궤적이 수평 모드로. 김태균 선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모르겠어요. 김태균 선수가 오자마자 볼 던지는 걸 보고 과거에 오승환 선수하고 비슷하다라고 같이 비교를 해드렸었는데 역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오승환 선수가 신장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김태균 선수도 안 크잖아요. 네. 그런데 이 수직 무브먼트가 있고 돌직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차고 들어오는 힘이 정석의 힘이 굉장히 있었는데 김태균 선수도 오승환 선수 한참 전성기 때만큼 그렇게 지금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상 없이 조금 더 피지컬이 좋아진다고 한다면 오승환 선수의 버금가는 그 어떤 수직 무브먼트를 만드는 돌직구를 만들지 않겠는가, 던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 두 선수하고 좀 비슷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영현과 김태균 두 선수가 이제 국가대표에 같이 뭐 나가게 된다면 누가 마무리를 맡고 누가 그 앞쪽을 맡고 이런 걸 어떻게 좀 정리하면 좋을까요? 아니 18승 24세이브를 했던 구대성 의원이 또 이준혁 캐스터가 좋아하는 그 의원이 투수 출신 그 위대한 투수가 그렇게 정했는데 제가 그 순서를 어떻게 바꿉니까? 못 바꾸죠. 지난번에 구대성 의원 나오셨을 때 구대성 의원은 이제 박영현이 마무리로 가고 김태균이 그 앞에 좀 위기 상황에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뭐 그냥 그건 구대성 의원의 의견이었던 거고 의원님도 또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같은 해설위원이 또 그렇게 순서를 정했는데 바꿀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구대성 의원이 그렇게 본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은 김태균 선수가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고 국제 경험도 많지 않기 때문에 박영현 선수가 그 뒤를 받쳐주고 조금 더 김태균 선수는 편하게 경기에 임하도록 해주는 그것이 이제 만들어진 다음에는 또 순서를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일단은 조금 더 지금 경험이 있는 왜 그러냐면 김태균 선수가 경험이 많아서 뒤쪽으로 마무리적으로 가는 게 조금 더 나은 것이 뭐냐면요. 애국에 나가면 우리 선수들하고 좀 다르게 애국 선수들은 약간 발사각의 스윙 궤적이 약간 좀 올라가는 스윙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평 무드보다는 수직 무드가 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김태균 선수 지금의 볼 각도를 계속해서 힘을 유지한다고 한다면 저는 거기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고 싶네요. 두 선수가 활약하는 국가대표 오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김도영 선수 이야기입니다. 김도영 선수요? 선배한테 거짓말하는 선수요? 왜요? 40 생각 없고 안 한다고 했는데 벌써 35 했다며요. 선배한테 이렇게 거짓말을 해도 되는 안 한다고 하진 않았겠죠. 내가 이번 주에 가서 화요일날 가서 반드시 내가 가서 이야기할 거예요. 김도영 선수가 별 생각 없다고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40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다. 별 생각 없다겠어요.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별 생각이 없는데요. 시크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놓고 지금 35를 했다 이 말은 거짓말한 거죠 선배한테. 그러네요. 항상 가까이 있는 이준혁 캐스터도 저를 그렇게 계속해서 약 올리고 하는데 김도영 선수 멀리 있는 후배라고 오직하겠어요. 김도영 선수 해명을 좀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일요일에 35호 홈런을 터뜨리면서 이제 35가 됐고 지금 이제 페이스가 딱 40홈런까지도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진짜 40 볼 수 있을 것 같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페이스라고 한다면 거기에 데이비슨, 그러니까 39개를 치고 있는 데이비슨 선수의 홈런도 이어폰을 할 수가 있고 타격 왕 레이스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요. 지금 또 이제 2타점만 추가하면 100타점인데 역대 3할 그리고 30 그리고 100타점 100득점 요걸 동시에 달성한 게 딱 2명밖에 없습니다. 박지홍과 테임즈만 2000년 박지홍과 2015년 테임즈만 달성했던 요 3할 30 100 2타점만 추가하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이것도 대기록이네요. 이거는 뭐 98단점이니까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건 거짓말 하지 않겠어요, 선배한테. 하겠어요, 이거를? 100타점이야 뭐 충분히 이제 될 거고 제가 그 30 그 카운트다운 때 제가 중계하는 경기에서 나왔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오프더야구에서 했었잖아요. 근데 캐스터한테 그런 식으로 해설자한테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 운이 그쪽으로 가겠어요? 안 가지. 제가 그러면 그럴 기회를 안 주는 거지 하나님이. 제가 그러면 더 착한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40은 뭐 혹시나 저한테 중계가 또 올 수 그렇게 있기를. 할게요. 그러면 김대웅 선수에게 40을 할 때는 꼭 이준혁 캐스터가 와서 방송을 할 때 제가 일단 이번 주에 주말에 키움전 이때 중계 가는데 뭐 이준혁 캐스터가요? 예. 오 가능성 있는데요. 가능성이 글쎄요. 근데 막
몰아치지 않으면 좀 쉽지 선수가 않고. 지금 김도영 선수가 하겠다는데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없다는 건 아니고 도대체 지금 일정을 좀 보고 있는데 저는 김도영 선수가 저한테 인터뷰하면 직접 별 생각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자신 있게 거짓말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준영 캐스터는 상황이 다르지. 이게 또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지. 그럼요. 김도영 선수는 당연히 할 수 있는데 제가 그때 중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죠. 5개. 두 경기에서 5개 때릴 수도 있잖아요. 김도영 선수 빨리 쳐서 주말에 40-40 하죠. 100타점 하지 마세요. 거기만 해. 홈런 5개 치면 이미 100타점 넘어가요. 아무튼 김도영 선수의 40-40 꼭 달성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프더 야구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